최 회장 측에 더 유리한 논리가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최 회장 측에서는 이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판결에 결정적 오류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런데 2심 재판부가 추가로 설명 자료를 냈다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긴 해. 이에 대해서 2심 법원은 결론은 생략된 채 중간 계산의 오류에 대해 최 회장 측의 강한 반박이 이어지니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입장이야. 형 생각엔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뒤집힐 것 같아? 형, 최태원 씨, 노소영 씨 이혼 판결이 변경되었다던데 그게 무슨 말이야? 결론이 바뀐 거야? 일단은 결론은 변경되지 않았고 판결문의 이유가 변경됐어. 그리고 판결문 이유가 변경된 걸 판결문 경정이라고 해. 판결 경정? 그게 뭔데?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판결문을 쓰게 되잖아. 근데 재판부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 있어.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건 계산상 오류라든지 아니면 표현상 오류를 많이 실수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판결문 경정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그 부분을 변경을 해줘. 다만 이제 굉장히 그게 중대하고 판결을 내림에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경정으로는 못 바꾸고 지금 단계는 2심이니까 대법원 상고를 통해서 다투게 돼 있어. 판결이 뭐가 어떻게 바뀐 거야? 일단은 2심 판결문 중에서 재판부는 특정 시점에 따라서 주식 가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재산 분할의 기준 중에 하나로 삼았어. 일단은 그 시기를 세 가지로 나눠서 평가했는데 첫 번째는 최 회장이 SK 주식회사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을 최초 취득한 1994년 11월 20일. 그리고 둘째 시기는 선대 회장이자 최 회장의 부친인 고 최정현 회장이 사망한 1998년 5월 13일.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SK 주식회사의 전신인 SK CNC가 상장한 시기인 2009년 11월 11일로 나누었어. 참고로 2009년은 최 회장이 SK그룹 전체 지배주식을 보유하게 된 시점이기도 해. 아마도 위와 같이 시기를 나눈 건 실질적으로 SK를 누가 경영했냐, 그래서 이 시기에 주식 가치가 상승한 게 누구의 공이냐, 이런 부분들을 본 것 같아.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자면 최 회장 주식 취득 시기부터 선대 회장 사망 시까지는 실질적으로 선대 회장이 운영했다고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 가격이 상승한 건 선대 회장의 공이다라고 보는 것 같고, 그럼 반대로 그 시기에 상승한 건 최 회장 그리고 노 관장의 공은 별로 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선대 회장이 사망 이후에는 최 회장이 실질적으로 경영을 했다고 보는 게 맞잖아. 그러니까 그 시기에 올라간 건 최 회장의 공이고, 그리고 노 관장도 여기 기여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으로 보면 돼. 2심 재판부는 2024년 5월 30일 판결문에서 선대 회장이 회사를 운영하던 시기 주식이 8원에서 100원으로 12.5배가 오른 반면 선대 회장 사망 후 상장 시까지 주식이 100원에서 35,650원으로 355배가 상승했다고 판결을 했어.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선대 회장 기여보다는 최 회장 기여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최근에 2024년 6월 17일 판결문을 경정하면서 계산 오류를 인정하고 선대 회장이 회사를 운영했던 시기 회사 주식이 8원에서 1,000원으로 125배가 오른 반면 선대 회장 사망 후 상장 시까지 주식이 1,000원에서 35,650원으로 35.6배가 상승했다고 판결문을 변경했어. 즉 경영 주체가 선대 회장에서 최 회장으로 변경 시기인 선대 회장 사망 시기 주식가액을 판결에서 100원으로 기재한 게 오류다. 사실은 1,000원이 맞다. 이걸 인정한 거지.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선대 회장 재임 시기에 주식 가치 상승이 훨씬 더 많이 했다는 의미가 되고 최 회장 운영기에 주식 가치 상승이 적게 됐다는 의미가 되니까 최 회장 측에 더 유리한 논리가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최 회장 측에서는 이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판결에 결정적 오류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 주식 가치를 누가 상승시켰나에 따라 재산 분할에 영향이 많아? 일단 재산 분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을 나누는 거야.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보유했던 재산이나 그 다음에 증여 상속받은 재산을 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재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부부간의 기여도가 높다고 볼 수 없잖아.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에서 빠지거나 인정이 되더라도 굉장히 그 비율이 낮아지게 돼. 반면에 공동재산은 혼인 준회 형성된 재산으로서 혼인 준회 형성했기 때문에 양쪽의 기여도가 되게 높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50%에 준하게 분할을 하게 돼 있거든. 그런데 최 회장 측에서는 최대한 이 회사 주식이 특유 재산이거나 아니면 특유 재산의 성격이 강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빠지거나 아니면 비율도 낮아질 거잖아. 근데 지금 경정된 판결을 보면
기존 판결보다 선대 회장의 기여도가 훨씬 높아지게 되는 판결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훨씬 더 유리하고 반대로 노관장 측의 기여도는 훨씬 더 떨어지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에 대해서 노관장 측 입장은 어때? 일단은 이 경정한 결과, 즉 판결문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은 없어 보여. 다만 노관장 측 입장은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근거들이 있는데 지금 오류가 난 건 그 수많은 근거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 근데 최 회장 측에서 이 일부에 불과한 어떤 근거들을 굉장히 대단하고 굉장히 전부인 것처럼 침소봉대한다, 이런 입장이야. 그래서 또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아니 그렇게 자신 있으면 판결문 전체 다 공개해라. 거기 보면 다 알려지게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입장이야. 아, 그럼 판결 경정이 되었다는 것은 재산 분할 금액도 바뀐 거야? 일단은 재판부는 지금과 같이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단순한 오기에 불과하다,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판결 결과는 그대로 유지했어. 그런데 2심 재판부가 추가로 설명 자료를 냈다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긴 해. 일단 재판부가 2024년 6월 17일 날 판결문 경정했고 그 다음 날인 6월 18일에 설명 자료를 배포했어. 보통 계산 오류로 판결 경정하는 거는 굉장히 많아. 나도 판결 경정한 거 한두 번 아니거든. 근데 이후에 설명 자료 배포한 게 굉장히 이례적이야. 이에 대해서 2심 법원은 결론은 생략된 채 중간 계산의 오류에 대해 최 회장 측의 강한 반박이 이어지니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입장이야. 그 설명 자료 내용이 뭐야? 아까 2심 법원이 실질적으로 주식가치 상승에 누가 기여했냐? 그게 선대 회장 재임 씨냐? 아니면은 뭐 최 회장이 재임 씨냐? 뭐 이런 거를 기준으로 세 가지 기준으로 삼았다고 했잖아. 그래서 아까 판결에서 나온 기준은 일단 최 회장이 SK 주식회사의 전신인 SK텔레콤의 주식을 최초 취득한 1994년 11월 20일. 그리고 두 번째 시기가 선대 회장이 사망한 1998년 5월 13일. 그리고 세 번째 시기가 현재 SK 주식회사의 전신인 SK CNC가 상장한 시기인 2009년 11월 11일을 기준으로 삼았어. 반면에 이 설명 자료를 보면 첫째, 둘째 기준은 같아. 근데 셋째 기준을 2009년 11월 11일에서 항소심 변론 종결 시인 2024년 4월 16일로 변경했어. 결국 선대 회장 사망 전까지 주식 가치가 8원에서 1,000원으로 125배가 올랐지만 이건 앞에 게 같으니까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근데 이제 뒤에 게 시기가 바뀌었으니까 선대 회장 사망 이후부터 변론 종결 시까지 최 회장 운영 시기 주식 가치가 1,000원에서 16만 원으로 160배 올랐다고 설명을 한 거야. 여기에 덧붙여서 법원은 판결문에도 재산분할 시 주식의 가액평가는 2024년 기준으로 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한 주당 16만 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액수를 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동일한 기준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고 설명했어. 물론 여기에 최 회장 측에서는 반발하고 있고 상고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지. 형 생각엔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뒤집힐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변호사님들도 좀 갈리더라고. 어떤 변호사님들은 지금 이게 잘못 오류가 된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뒤집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 근데 일단 내 생각에는 이 주식 가치의 기준을 세 기준으로 나눴잖아. 그리고 경정을 하고 나서 설명을 한 부분에서는 그 시기를 2009년이 아니라 24년 시기로 바꿨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재산 분할을 평가를 할 때 그 자산 가치 자체는 변론 종결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맞아. 그래서 나는 사실은 그 경정에 대한 설명 배포 자료에 나오는 24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 그리고 그거 외에도 판결을 할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가지고 이게 대법원에서 과연 뒤집힐까 하는 좀 생각은 좀 들어. 내가 뭐 완전히 동일한 사건은 아닌데 우리가 맡았던 사건 중에 1심에서는 부동산 가액이 400억이었어. 근데 2심 끝날 때 되니까 그냥 부동산이 가치 상승이 되면서 500억이 됐어. 근데 물론 이제 1심 때부터도 이미 별거 중이었고 이미 사인은 끝났잖아. 그래서 이 부동산의 유지나 어떤 관리나에 기여한 게 전혀 없어.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게 과연 이 가치 상승이 배우자한테 이 재산 분할로 넘어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1심에서 재산 분할 비율이 30%가 나왔거든. 근데 그게 2심에서도 재산 가액이 100억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가 됐어. 그래서 그 배우자는 30억 정도를 더 받게 됐지. 100억에 30%니까. 그래서 이게 맞나 싶었는데 대법원까지 가도 이게 뒤집히지가 않았어. 뭐 동일한 건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지금 정도의 차이라면 크게 뒤집히지는 않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
대법원에서 재산 분할 비율만 뒤집는다? 이 케이스 자체가 별로 없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 할 말 없어? 한번 하자.